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검찰개혁 단어보다는 공수처 단어가 더 신문지상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백혈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중요 관심사로 부각했습니다. 백혈연이 이름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17일 대검찰청 국감장에서 백혈연 의원이 대검찰청의 그 간부에게 단체 카톡방에 누가 있냐, 왜 나갔냐, 수사도 안 끝났는데 그 5명 중에 그 5명 그 방이 왜 없어졌냐, 5명 중에 2명 말고 3명은 더 누구였냐. 아니, 단체 카톡방을 1대1로 2명이 만들든 3명이 만들든 무슨, 그게 국감의 지휘 주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백 의원은 정말로 그 자기의 어떤 그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감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가, 그런 오해, 그런 판단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하는 거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2개를 공약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 법안, 또 하나는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공수처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 확보 아예 관심도 없고 언급도 없습니다. 야당도 대통령이 이 공약에 대해서 지키라고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검사가요, 2011년에 신문지상을 뜨겁게 달궜던 주인공이었습니다. 제가 공수처 법안 관련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 읽으면서 백혜련 의원이 썼던 검사 사직의 변을 접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무지무지 강조했던 글인데요. 한 문장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역사적 연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 정치적 중립과 고도의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저희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당시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혜련 검사가 사직을 하고 나서 언론에 인터뷰할 때 MBC PD 수첩 사건을 보면서 이 검찰 조직의 회의가 들었다 이런 말을 했던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요새요, 조국 옹호하는데 아주 바쁩니다.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권력의 핵심 측근 조국 정 장관을 옹호하는데 아주 열을 내죠. 살아있는 권력을 용기 있게 수사하는 검찰을 응원하고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내사를 했다. 조국 장관한테 내사했다고 질문했어요. 그게 서울 고등검찰청 국감장에서 그랬는데, 그랬더니 답변이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그 간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요. 당연히 언론에서 그 보도된 의혹 기사, 그것을 보는 것도 내사냐? 시비를 너무 많이 걸더라고요. 백혜련안이 만든 공수처 법안이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가? 저는 크게 3가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명을요, 여당이 하게 되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에서 추천한 2명을 위원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2명을 왜 대통령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이 후보 추천위원회요, 대통령의 의중이, 영향력이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 처장이 그렇게 임명되고 나면 수사처 검사,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가 50% 미만으로 충원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별도로 뽑습니다. 여러분, 검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검사할 때의 검사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상시검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 특별검사를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 재판, 조사, 수사 경험이 있는 민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주변에 함께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제 변호사들 검사되는 길이 열릴 겁니다. 패거리 됩니다. 정치 패거리 됩니다. 공수처장이 또 다른 대통령이 제어하려고 그래도 나중에 제어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관도 다수가 똘똘 뭉친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그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겠다 하지만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걸 또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검사, 판사 이런 직권 남용이 뭔지 아시죠? 박근혜 정권의 많은 사람들을 적폐 수사할 때 적용했던 많은 죄목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코에 코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의적 수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 기구가 된다 하는 그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검찰개혁, 다시 말하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합리적 견제 수단은 두 가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하는 게 맞죠. 그것은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형사소송의 개혁 논의가 계속 있어온 게 이를 반증한다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검찰에게 집중된 이 과도한 권력, 수사권, 기소권 나눠야죠. 그래서 경찰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런 경찰의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감시하는 본래적 기능에 충실하는 게 맞는 거죠. 백혜련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8년 전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 그런 소신 있는, 양심 있는 목소리 2011년 전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소신 있게 제도의 제약 속에서도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을 장악해 들어가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 발의 활동하는 정치를 보면서 인간적 비애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백혜련 의원님, 검사 사직의 변 2011년도에 직접 쓰신 거 언론에서 찾아서 전문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